그러면 이번 시즌에서는 가장 강력한 팀, 주목할 만한 드라이버 누가 있겠습니까? 팀으로는 맥클라렌이 그냥 원탑입니다. 갑자기 천지개벽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올해 팀 챔피언은 맥클라렌이 가져가고 네. 그러니까 드라이버들이 받는 연봉이나 이런 것도 굉장할 거다. 1위일걸요? 모든 그러니까 스포츠 중에 야구 1위잖아요. 선수나 축구 선수들보다도 훨씬 많다. 이게 대부분은 루머입니다. F1 레이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과학기술, 공학기술의 향연이지 않겠습니까? 공기역학 빠질 수 없겠죠. 공기역학 어떤 관계를 갖고 있을까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도 어떻게든 차가 드래그를 줄인다. 보통 저항을 줄인다는 거죠. 공기 저항 줄이고 이렇게 잘 빠져나갈 수 있게 이런 걸 연구를 많이 했었고 이거 퀴즈 하나 내볼까요? 1930년대 후반에 독일에서 최고속도 도전도 모터스포츠 종목 중에 있었거든요. 1930년대 독일에서 아우토 우니온과 메르세데스 벤츠가 최고속도 도전의 양강이었는데 어느 정도 속도가 났을까요? 100단위로 시속 몇 킬로가 났을까요? 그래도 좀 높은 수치가 나와서 이렇게 네.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 그렇죠. 한 200 정도? 그때 430킬로가 나왔습니다. 오. 날개만 붙이면 날겠네. 그때 실제로 그 당대 최고 인기 스타 중에 하나인 로젠마이어라는 드라이버가 있었는데 아우토 우니온이었는데 그때 카라치올라와 로젠마이어가 대결을 하다가 이 로젠마이어가 기록을 세우고 차가 날아 올라가지고 뒤집어져서 바로 떨어져서 죽어요. 그때. 그 공기역학적인 것을 어느 정도는 알지만 이 공기역학적이라는 것이 말이 쉽지 연구하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고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이 공기역학 부분이 확 떠오른 건 1968년에 F1에 처음으로 윙이 달리는데요. 이것도 F1에 처음 나온 게 아니라 1955년에 이제 일반 대학원생이 이런 아마추어 대회에 나가다가 그 자기 차에다가 중간에 날개를 단 거예요. 근데 비행기 날개 거꾸로. 좀 내려가라고. 예, 내려가면 달라붙으라고. 이 바퀴가 붙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직접 달려오셔서 느끼시죠? 네, 그죠. 바퀴가 느껴지잖아요. 네네네. 이걸 못 느끼면 드라이빙 하기가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느끼는 만큼 잘 모는 건데 네. 얘가 잘 눌러주면 그만큼 차의 성능이 올라가는 거죠. 코너 하나하나가 다 살아나니까.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68년에 F1에도 날개가 달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영화에서도 살짝 언급됐던 걸로 DRS라는 게 있던데 그거는 좀 어떤 거죠? 가변 리어윙. 리어윙이 이렇게 2단으로 돼 있어요. 버튼을 누르면은 리어윙의 뒤쪽 플랩을 이렇게 열어요. 공기가 쑥 지나가게 되죠. 그러면 이 드라이버가 수시로 조정을 해요? 수시로는 아니고 정해진 구간이 있어요. 쓸 수 있는. 레이스에서는 앞차와 1초 이내로 붙은 뒤차만 쓰게 해서 추월할 때 써라. 왜냐하면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고 이 공기역학적이라는 게 요새 너무 어려워져서 내가 공기역학적으로 성능이 좋으면 뒤차에게 공기역학적으로 안 좋아져요. 그래서 내 성능이 좋을수록 뒤차는 망하거든요. 근데 이런 계산들을 잘하는 사람들이 F1 팀원 중에 가장 비싼 인력으로 제일 많이 쓰고요. 그러면 F1 팀원 중에 막 수학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많겠다. 수학은 그죠? 기본적으로 잘해야 됩니다. 엔지니어 하려면. 영어 잘하고 수학 잘하면 여러분도 F1 팀에 갈 수 있습니다. 제 어릴 때 이제 동네 형 중에 바라바라 이런 네네. 진짜 잘 달리는 형이 있었는데 그런 분은 약간 수학에는 되게 약했기 때문에 드라이버는 관계 없고요. 드라이버 관계 없고 예, 드라이버는 말만 잘 통하면 되고. 말만 잘 통하면 왜냐하면 드라이버들 중에 정규 교육을 잘 못 받는 드라이버들이 많아요. 어릴 때부터 카트 타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홈스쿨링을 하거나 학교를 대충 하거나 니코 로스버그 같은 경우에는 아주 학업을 다 했고요. 학위도 많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일부는 3 곱하기 3 계산 못하는 친구들 의외로 많아요. 그러면 또 눈에 되게 많이 띄는 걸로 타이어 있잖아요. 타이어 영화나 레이싱 이런 거 보면 타이어가 약간 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더라고요. 타이어는 뭔가 어떻게 나뉘어져 있고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게 되죠? F1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타이어는 고무예요. 이제 합성 고무에 여러 가지 성분들이 들어가게 돼 있고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제 속에 내부를 튼튼하게 지지해주는 카카스 같은 구조가 있고 벨트로 이렇게 하고 비드로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복잡한 구조와 단단한 애들, 부드러운 애들이 섞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성분을 만드는 게 엄청난 기술입니다. 공기역학 못지않게. 그래서 이 기술이 굉장히 민감한 비밀로 들어가 있기도 하고 정확한 성분은 안 알려주고 타이어 회사들이 목숨 걸고 경쟁하는 게 국내 모터스포츠 중에 그래도 나름 제일 빨랐던 슈퍼 6000 같은 경우에는 국내 H사, K사가 이제 서로 이 경쟁을 하는데 매 경기 이게 진짜 전쟁이었어요. 제가 해설할 당시 연구원들이 매주 새로운 타이어를 3종류씩 매주 개발을 해와요. 그래가지고 이거 써보고 피드백 받고 이건 이래? 그러면 그걸 다시 가서 수정을 해오고 이게 3종류가 있다는 게 원래는 5가지가 있고 올해 이제 6가지로 늘어났는데 그 중에 3개를 지정해서 쓰게 해요. 매 경기. 근데 이게 부드러운 애는 그립이 좋아가지고 땅에 쫙쫙 붙어서 빨리 가는데 단단한 애는 좀 느려요. 대신에 오래 가겠죠. 그래서 이걸 오래 갈 것이냐 아니면 빨리 써서 빨리 추월하고 또 바꿀 것이냐 이거를 잘 짜는 걸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브레이크 밟으면 밑에 까맣게 스키드 자국 남는 경우 있잖아요. 급브레이크 밟았을 때 경기하면서 계속 스키드 마크 남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타이어에 있는 게 떨어져 나가서 바닥에 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없어졌다는 거니까 이제 그거를 잘 전략을 세워서 최소한의 타이어만 쓰면서 교체도 최소한으로 하는 게 전략이고, 아니면 경기가 끝날 때까지 성능에 최대한 좋게 남아있게. 그럼 실제 F1 경기에서 타이어 작전을 잘 써가지고 좀 극적인 결과가 나왔다, 뭐 이런 사례 소개해 주실 만한 거 있을까요? 예전에 그 미하엘 슈마허가 있던 시절에 또 이제 제그뷰도 있었거든요. 네. 제그뷰 시절에 이제 보통 원스탑으로 가는 경기, 그러니까 한 번만 타이어를 교체하고 가는 경기를 부드러운 타이어로 3번을 교체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딱 하나 차이가 아니라 아예 3개 차이로 난 다 추월하겠다. 언뜻 생각하면 교체를 많이 하면 그만큼 시간이 걸리니까 불리할 것 같기도 한데. 그죠? 예, 그렇죠. 네. 그 교체하는 시간이 평균 20초에서 25초. 왜냐하면 서가지고 교체하는 것 자체는 F1에서 빠르면 2초 안쪽에도 들어가지만 핀레인이라 그래가지고 이 제한 속도 구간이 있어요. 다른 데는 제한이란 게 없잖아요. 이 모터스포츠에서는. 그런데 그 구간은 속도를 제한해야 되거든요. 놀랍게도 30년 전, 40년 전에 제한을 안 했어요. 그 야만의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 그 무슨 얘기냐면은 타이어 교체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 앞에 그 앞까지 시속 200km로 달리다 급브레이크로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아주 무시무시한 시대가 있었고, 어쨌든 지금은 아닌데 그 시간을 감내하더라도 내가 적은 타이어로 다 추월하면 된다. 그래서 순위를 끌어올렸던 그게 먹혔네요. 그래서. 예, 그런 적이 있었죠. 또 요새 이런 걸로 잘 통하는 경우는 대부분이 레이스 중에 뭔가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졌을 때입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 이 전략들이 다 통할 수 있고, 그래서 보통 스타트할 때 도박적으로 이상한 타이어로 출발해가지고 이상한 상황이야 제발 오십시오 하고 이제 기도 메타라 그러죠. 기도 메타를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아하. 또 우리가 F1 레이싱 소재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사실 저는 이 이야기 제일 기대했습니다. 헤일로 있지 않습니까? 헤일로. 헤일로 좀 이야기해줘. 헤일로 뭐죠? 근데 선수를 보호하려고 앞쪽에 선수 머리 위쪽으로 보호구를 설치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왜 이게 어떤 기술의 향연이자 중요한 소재이자 온갖 이야기가 나오는 이런 아이템이 된 것일까요? 그랑프리 레이싱이라고 불리는 싱글시터는 옛날부터 오픈 콕핏이 전통이자 가장 중요한 요소였거든요. 그래서 열려 있어요. 심지어 땅바닥에 가깝게 드라이버가 땅을 보면서 머리가 열린 상태로, 그 공간이 열린 상태로 달리니까 이게 위험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2014년에 일본 그랑프리에서 줄스 비앙키라는 드라이버가 중장비가 트랙에 나와 있었는데 그때 미끄러지면서 거기에 머리가 부딪혀가지고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 과 비슷한 시기에 존 서티스의 아들이 또 다른 포뮬러 경기를 하다가 타이어에 맞아서 또 사망사고가 그때 일어났었고, 이 바퀴가 정말 위험하거든요. 바퀴가 휠과 같이 떨어져서 굴러다니고 있다. 세상 위험한 물건에게 돌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커서 맞으면 사람이 어떻게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날아오는 타이어를 버텨야 된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헤일로고요. 헤일로는 말 그대로 게임 헤일로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동그란 거대한 그 달무리 같은 거잖아요. 헤일로가. 이게 후광 이런 걸 헤일로라고 그렇죠, 그렇죠, 하죠. 그렇죠. 네, 예, 이렇게 동그란 게 뒤에 걸려 있는 건데 머리 위로 동그랗게 하고, 요거를 드라이버들이 처음에는 반대했죠. 일단 안 예쁘고요. 시야는 의외로 걱정이 없었어요. 특히 드라이버들이 정면을 자주 안 봐요. 코너를 보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바퀴 쪽을 보기 때문에 정면 볼 일이 잘 없어요. 그러네. 옆을 많이 보게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조금만 타도 이게 잊혀져요. 여기 안 보이게 돼요. 그런데 이거를 딱 7kg짜리 티타늄으로 만들거든요. 이제 여기서 우리 강력한 티타늄의 힘이 나오는데 7kg의 티타늄으로 얘가 12톤 정도를 버틸 거예요 아마. 보통 런던 2층 버스라 얘기하거든요. 런던 2층 버스를 버틸 수 있는. 실제로 F1 레이스카들이 이렇게 겹치거나 드라이버 머리 쪽으로 차가 날아왔을 때 그 속도가 있는데도 버텨낸 사례가 많이 있고요. 해밀턴도 한번 그것 때문에 살지 않았어요? 얘기해 주세요. 2021 이탈리아 그랑프리 때 네. 베르스타펜과 심지어 둘이 라이벌인데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했었고, 라이벌 차한테 날아갈 뻔한 거예요. 날아갔다기보다는 올라탔죠. 뒤로 넘어와서 차를 넘어와가지고 드라이버 머리 쪽으로 온 거예요, 바퀴가. 그 그런데. 바퀴가 돌아가고 있는 상태로 그냥 닿으면 일단 머리가 남아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헤일로가 버텨준 거죠. 그래서 드라이버는 걸어놨죠. F1 같은 경우 이런 포뮬러는 롤 스트럭처 때문에 뒤집어져도 이게 머리를 안 닿게 이렇게 설계는 돼 있어요. 근데 3년 전 영국 그랑프리에서 저우관유 중국 선수가 차가 뒤집어졌는데 이 롤 스트럭처 일부가 부러졌어요. 뒤집어져 가지고 시속 250km 속도로 바닥을 쭉 긁고 가서 300m를 이걸 가서 벽에 부딪혀서 하늘로 날랐어요. 그런데 헤일로가 또 있잖아요. 드라이버 머리에 손상이 전혀 없었어요. 그 드라이버도 생명을 잘 건졌고. 걸어 나왔죠.
르망 24시간에서 아우디가 정말 오랫동안 속된 말로 해먹었거든요. WRC에서 현대차의 위치는 어떻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 솔직하게 해야 되지? 일단은 WRC에서 사실 거의 무슨 오페라는 뮤지컬처럼 하네.